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정을 한 차례 마무리했고 그 좋은 소식과 더불어서 S&P 500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가속화되면서 시장 전체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이제 연중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 직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 동안 꾸준히 적립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제 5%, 6% 이상의 수익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면 많은 분들이 바로 매도를 진행하시는데요. 상승은 언제나 이렇게 플러스 수익률로 돌아서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승 추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처럼 중국 시장에 의존하던 기업들까지 상승하며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계속 보유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우리가 기다렸던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와 함께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면 S&P 500 ETF를 매수해놓고 개별 주식 중 매력적인 종목이 보일 때마다 교체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적립하셨던 분들은 본전 회복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며 계속 보유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의 돌파가 앞으로 1년 정도 이어질 대상승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200일 이평선이 붕괴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S&P 500을 보유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나스닥은 이미 지난 금요일에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시작했고 오늘은 장 초반 돌파 흐름이 끝까지 유지되며 강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뒷받침된 점에서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 4.4%를 넘어서며 조금씩 부담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금리가 4.6% 이상으로 올라가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의는 하되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권 ETF를 매수하면 좋은 확률적 매수 우위의 시간이지만 현재는 매력적인 주식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굳이 채권에 자금을 투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금은 오늘 다시 급락했는데요. 그동안 금에 머물러 있던 자금이 성장주로 이동하면서 하락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월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1월에 저와 같이 매수를 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이 적절합니다. 다만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지선에 가까워질 때마다 분할 매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다소 하락했지만 그동안 가장 먼저 크게 상승했던 만큼 가장 먼저 쉬어가는 모습일 뿐 모멘텀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여전히 보유 관점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현재 6일 연속 탐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지수가 높다고 해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포지수가 공포의 심리가 왔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레버리지 ETF, TQQQ를 매수할 수 있고 공포지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표지만 탐욕지수는 단순히 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개별 주식들의 모멘텀이 꺾이는 그날까지 보유가 적절해 보입니다. 2025년 5월 12일 기준 S&P 500과 나스닥 100이 모두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장기 추세를 돌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돌파가 아니라 이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주식 비중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남은 현금으로는 유망한 종목들을 분할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소프트웨어와 빅테크에 일정 수준 투자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투자하지 못했더라도 천천히 매수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중형 성장주 쪽에서 매수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형주는 여전히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1% 정도 상승하며 저점을 높이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쉬어가며 올라가는 모습이라 더블 바텀 패턴과 이동평균선 정배열 기준으로 매수하셨다면 지금은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먼저 상승한 리더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보유가 중요합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지만 모멘텀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도 이미 공유드렸듯이 4월 중순에 가장 먼저 오른 주식은 지금은 쉬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매도 후 다른 강한 주식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고점 매물대를 뚫을 때마다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지난주 추가 매수가 매우 잘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5월 2일에 이평선 정배열 매수를 진행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200일 이평선 돌파 확인 후 매수했는데 다시 한번 돌파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한 번의 추가 매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횡보 구간이 형성되면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브로드컴 역시 오늘 돌파에 성공했으며 정배열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5% 가까운 수익을 보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보유 관점이 적절합니다. 엔비디아는 지난주 금요일 정배열이 완성되었을 때 1차 매수 관점으로 접근했고 저는 당시 관세 이슈로 인한 불안감으로 다 매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돌파한다면 두 번째 추가 매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완전히 상승 추세를 타야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전환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엔비디아의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ETF IGV는 오늘도 또다시 돌파했습니다. 4월 중순부터 소프트웨어 개별 주식이나 ETF를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는 보유의 관점으로 상승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므로 쉬어갈 때마다 분할 매수하거나 확신이 없으시면 소프트웨어 ETF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ETF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정배열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도체의 회복은 곧 시장 전체가 다시 한번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몇 달간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햄스는 오늘도 돌파를 이어갔고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 점에서 정배열 매수자들은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우버처럼 배달과 모빌리티 관련 기업이 정고점을 돌파한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매크로 뉴스보다 주식시장이 더 민감하게 실적과 흐름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버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비트코인 역시 오늘 하락했지만 가장 먼저 상승했던 종목들이 먼저 쉬는 것일 뿐입니다.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보유 관점이 적절하며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매수와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드디어 S&P 500과 나스닥 100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고 단기 이동평균선들도 정배열을 이루며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 비중은 80% 이상이 적절하며 소프트웨어와 빅테크는 추가 매수, 반도체는 초기 매수 기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2에서 3주는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으로 보이며 어느 방향으로 튈지 여전히 확실하진 않지만 그 방향은 반도체 주식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S&P 500이 201선과 51선이 골든크로스를 이루게 되면 주식 비중을 100%까지 확장해도 되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매크로 환경과 실적 흐름 모두 나쁘지 않으므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천천히 자금을 투입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